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원대학교 박혜랑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1960년대 화제작 소설 광장가 작가 최인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소설 광장을 어렵다고 하는데요. 작가와 작품을 연계시켜서 살펴보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소설 광장의 미학적 탐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최인훈 광장의 차례는 최인훈의 생애와 작품 세계, 광장의 시간과 공간에 따른 서사, 그리고 소설과 광장의 의미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인훈 선생님의 생애와 작품 세계입니다. 생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설 광장입니다. 먼저 선생님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훈은 1936년 4월 13일 함경북도 회령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45년 광복 후에 소련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공상 정권에 의해서 부친이 부르주아로 분류됩니다. 이때 전가족이 이남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1950년 6.25 사변이 발발하자 12월에 국군이 철수하면서 원산항에서 해군 함정 LST를 타고 전가족이 월남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2년 수도 부산에서 서울대 법대를 입학하시고 최초의 작품 두만강을 집필하시는데요. 한 학기를 남기고 57년에 서울대를 졸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58년에 군대에 입대를 해서 63년까지 통역장교로서 7년간 근무를 하는데 이때 문단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59년에 그레이 구락부 전말기와 라울전을 통해서 문단에 등단하고 소설가로서 위치를 굳히게 됩니다. 이후 소설 쓰기가 뜸해지다가 1970년대에 희곡을 다수 발표하고요. 1994년에 장편소설 화두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에 바다의 편지를 끝으로 작품 활동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23일에 작고하십니다. 최인훈은 2003년까지 44년 동안 장편, 단편 소설과 희곡 총 67편을 발표하는데요. 평생 동안 3권의 평론집과 또 에세이, 한 권의 에세이를 쓰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인훈 작품에 대한 석사, 박사, 학위 논문과 평론은 700여 편 이상입니다. 그만큼 그의 많은 작품이 학자들에게 연구 대상이 되는 문제적 작품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평론과 에세이집입니다. 길에 관한 명상, 문학과 이데올로기, 유토피아의 꿈, 바다의 편지입니다. 최인훈은 광장, 회색인, 서유기,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태풍이 5부작으로 읽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960년 4월 혁명이 가져온 새 공화군에 사는 작가의 보람을 느끼는 입장에서 광장을 발표했고요. 개방된 지적 토론의 분위기가 통상화되기를 전망하면서 발표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작품 해세기는 1963년 이러한 전범이 달라진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자 한 어떤 원시인 젊은이의 공방의 기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품 서유기에서 회색인의 속편으로 자기 안에 있는 남을 매개로 하여 의식을 탐구하고 일부러 계산된 단절과 질이 멸렬한 분위기를 묘사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작품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에서는 문학과 예술, 창작에 대해 늘 고민하며 살아온 선생님이 구보라는 인물을 통해 소설가의 생활을 소시민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작품 태풍에서 유럽이나 고전 아시아를 머리에 그리면서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통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의 화폐를 생각하며 썼고요. 또 그 화폐란 인간의 지혜로서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인훈은 광장에 대해서 창조적 생활의 원리가 될 수 있는 것을 다섯 번째 작품 태풍에서 부활의 힘이라고 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은운이 말하는 5작품에서 광장, 회색인, 서유기에서 주인공은 어릴 때 경험한 전쟁의 공포와 자아 비판의 상흔이 정신적 외상이 되어서 그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인공이 처한 공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또 혼자라는 고독감을 심화시키는데요. 이때 주인공의 심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만 네 번째 작품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에서 주인공은 현실을 비판하면서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는 현실 참여적인 인물로 변해갑니다. 5번째 작품 태풍에서 작가는 주인공이 현실에서 비극적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물로 부활시키는데요. 최은은이 말하고자 하는 부활의 논리는 비극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적 세계를 극복하는 것이 주인공의 심리 변화 과정을 묘사하는 것이 5부작 소설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욕망하지 않는 것은 죽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욕망한다는 것은 결국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1960년대 소설 광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1950년대는 소설이 전쟁의 비극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데 반해서 1960년대 소설은 전쟁 후 사회가 겪게 되는 변화 속에서 현실이 갖는 폭력성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 출발선에 최인훈의 광장이 있는 것이죠. 최인훈은 6.25 한국정쟁과 이후 분단을 초래한 냉전체제의 사회 역사적인 배경과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의미에 관심을 두었는데요. 미국과 소련 두 강국에 의해 형성된 국제적 힘의 논리가 전쟁 후 한국을 남과 북으로 양분화시키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두 이데올로기 체제가 우리 민족 내부의 필연적인 요구에 의해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권력은 이데올로기 조작을 통해서 힘을 키워왔고 이데올로기는 권력의 정당화를 위해 이용되어 왔습니다. 권력과 이데올로기는 서로 필연적으로 공생의 관계를 맺고 이들은 또한 자주 폭력과 연결되어 인간의 육체에 또 정신에 고통을 가하기도 합니다. 2장은 광장의 시간과 공간에 따른 서사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장은 현재에서 과거로의 회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인도배 타고르호는 항상 현재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설의 첫 부분에 인도배 타고르호에서 시작하는데요. 석방포로 이명주는 중립국으로 향하는 배 안에서 다른 포로들과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명주는 무언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후에 선장으로부터 배를 따르는 갈매기는 죽은 뱃사람의 넋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어서 과거 시점으로 남한과 서울로 넘어갔는데요. 이명주는 철학과 3학년입니다. 아버지 친구의 집에서 살며 그들의 넉넉함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는데요. 이때 독서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친구의 딸 영미와 영미의 생일 파티에서 윤혜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친구의 아들, 아버지 친구의 아들 태식에게 그의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약간의 시샘을 느끼는 이명주는 그리에서 만난 그에게 고독감이라는 말에 진한 공감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고고학자 정 선생의 집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미이라를 살펴보고 또 정 선생과 남한 광장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 명주는 윤회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인데요. 강복 후에 아버지, 월북한 아버지의 대남 방송으로 인해 이명주는 세 차례 경찰서에 가서 인권을 무시한 폭력적인 신문을 받게 됩니다. 남한 생활에서 이명주는 불안함을 느끼게 되죠. 그해 여름에 윤회의 집을 방문하고 윤회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는데요. 인천에 있는 윤회의 집에서 단골 술집 주인으로부터 북한으로 가는 배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배 타고로로 현재 시점으로 넘어갑니다. 이명주는 배 위에서 별을 바라보며 윤회와의 사랑을 회상하는데
배 위에서 포로들은 명준에게 홍콩 상륙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홍콩 상륙이 무산되고 명준과 포로 김은 몸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갈매기들의 환영이 보이고 명준은 김에게 맞고 기절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환청을 듣게 되죠. 다시 과거 시점으로 북한과 만주로 넘어갑니다. 만주 사무실에서 조선인 꼴로즈에 대한 기사를 쓰다가 회상에 잠기는데요. 이후 남한에서 불안한 생활로 인해 이명준은 월북을 하게 되고 북한에서의 생활은 이명준에게 또한 정신적인 억압을 주게 됩니다. 당사에서 시키는 대로 앵무새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되고 또 혁명을 찾아 월북한 아버지의 부르주아적 생활에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정신적 억압을 잊기 위해서 야외 극장 공사에 참여를 하다 다리를 다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국립극장 소속 발레리나 은혜를 만나게 되고 은혜와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이명준은 조선인 꼴로즈오에 대한 기사로 신문사에서 자아 비판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은혜를 만나는데 은혜가 모스크바로 공연을 가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지 말라고 만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말하지 않고 모스크바로 떠나게 됩니다. 다시 과거 시점에서 남한 서울입니다. 이후 1950년 8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이명준은 북한군 장교가 되어서 서울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피난하지 않고 서울의 공산군 시설을 사진 찍다가 옛 아버지의 친구의 태식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를 고문하게 되고 태식이 윤혜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둘을 풀어주게 됩니다. 마지막 전투 낙동강 싸움터입니다. 이명준은 간호병으로 지원한 은혜와 제외하고 그 후 공산군의 총공격을 앞두고 유엔의 공격을 받아서 낙동강 일대는 피로 물들고 은혜는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 시점인 인도배 타고르호입니다. 중립군 마카오가 가까워지면서 포로들은 명준에게 그들의 상륙을 다시 말해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무산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명준은 전쟁 포로가 되고 중립국으로 갈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 어디에도 이명준 자신이 머물 곳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중립국을 선택하는데 중립국에서의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이명준은 배에서 백간에 있는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며 그곳에서 광장이라고 느끼는데요. 백간에서 그림자가 자기를 쫓는 그림자가 갈매기라고 느끼며 그 갈매기를 총구로 겨누게 됩니다. 그러나 총구에 보여진 그 갈매기 두 마리는 은혜와 죽기 전에 은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그래서 은혜와 자신의 딸로 보게 됩니다. 갈매기들의 환영으로 인해 이명준은 갈매기들이 푸른 바다를 향유하는 모습을 보고 그날 밤 이명준도 푸른 광장, 푸른 바다로 사라지게 됩니다. 3장 소설 속 광장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훈이 말하는 광장이란 무엇일까요? 최인훈은 1961년판 광장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장은 대중의 밀실이며 밀실은 개인의 광장이다. 인간을 이 두 가지 공간의 어느 한쪽에 가두어 버릴 때 그는 살 수 없다. 그럴 때 광장에 폭동의 피가 흐르고 밀실에 광란의 부르짖음이 새어나온다. 우리는 본수가 터지고 밝은 햇빛 아래 묵꽃이 피고 영웅과 신들의 동상으로 치장이 된 광장에서 바다처럼 우람한 합창에 한몫이기를 원하며 광장을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을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인훈은 8.15 직후부터 6.25까지 한국의 현대사에서 제2의 개화기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말하며 모든 욕망이 한꺼번에 원칙상으로는 개방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좌절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합니다.
광장은 이런 시기에 인간의 사고와 정서의 경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명주는 이러한 시대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살려고 한 젊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설 속 광장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장은 대중들이 그들의 의미를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입니다. 밀실은 개인의 내밀하고 사적인 공간이죠. 이러한 광장을 작가는 대중의 밀실이라고 말하고, 이 말은 대중이 광장을 밀실처럼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내밀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장에 있는 대중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광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장에서 대중은 어떠한 말을 해도 자유로우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설에서 광장은 밀실과 광장이라는 어휘가 대립을 이루어 구성되고 있습니다. 최인우는 인간은 밀실에서만은 살 수 없으며 광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밀실과 광장을 개인과 사회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광장을 통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정신적 교류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밀실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자유와 평등을 가치로 내세우며 밀실의 개념에 가깝고, 북한은 계급 없는 이상사회를 세우려고 하는 광장의 개념에 가깝다고 본 것입니다. 최인우는 이명준에게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이명준 형, 지난 날을 돌이켜보는 것은 매우 행복해지기 위해서이지 지금의 불행을 달래기 위해서는 아닌 것입니다. 임금이 죽어도 백성은 살아갈 수 있고 새 임금은 백성 가운데서 또 날 것입니다. 임금은 왕의 족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읍시다. 비록 악한 왕들이 이 지구 위에 마음대로 금을 긋고 물길에 마음대로 줄을 치고 있는 세월 속에서도 백성은 그들의 왕을 잉태하고 기르고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라고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주인공 이명주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광장을 찾아왔지만 작가 최인우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서로의 외적 모습은 반대이지만 내적 갈등은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한 최인우의 경험이 광장이라는 소설을 쓰게 한 것입니다. 소설 광장은 1960년대 정치 현실을 직접 제시하기보다는 전쟁이라는 현실의 폭력성에 관해서 객관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사회와 역사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시절을 북한에서 보낸 작가 최인우는 그의 이후의 체험들이 많은 문학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의 문학적 특징은 관념 작가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전후 최대의 작가라는 찬사를 받기에 이릅니다. 그의 문학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으며 특히 광장에 관한 열정은 8번의 개작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소설 광장과 작가 최인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소설 광장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